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이 비율 분석법에 관련된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19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부채 감당률을 구하는데, 이 부채 감당률은 시험 문제에 이 개념도 많이 출제되지만 또 계산 문제도 출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계산 문제도 출제되지만은 개념도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부채 감당률은 이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 이걸 보는 거죠. 자, 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은 순 영업소득이 원리금 상환액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죠. 자, 그리고 1보다 작으면은 또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갚기에도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죠. 이 지문 작년에 또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잘 확인을 해 두시고요. 또 이 수식 작년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이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부채 감당률을 구하는데 순영업소득이 얼마가 나오죠? 자,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지금 1억 원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문제는 상환 방법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죠. 자, 원금은 만기의 전에 갚고 매년 이자만 상환을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채 서비스액인데 원금은 만기 전에 갚으니까 이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자. 그럼 이자가 얼마죠? 우리가 총투자액 10억에서 지분 투자액 2억을 빼면 이게 바로 대출금 저당 투자액 8억이죠. 자, 요게 곱하기 연 이자율 몇 프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10%죠. 0.1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이 8천만 원이 되겠네요. 이 8억에 10%인 8천만 원에 우리가 1억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5가 나와서 1.25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자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원금 만기 일시 상환에서 원금은 만기 전에 갚기 때문에 부채 서비스액에서 이자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임대사업 첫 해의 부채 감당률을 구하시오. 자, 거기 봤더니 유효 우리가 융자 금액인데, 자, 이 부채 감당률을 또 구하는 문제죠. 자, 순 영업소득은 유효조소득 얼마 나왔죠? 유효조소득 우리가 20억이 나와 있고, 영업경비는 유효조소득의 몇 프로? 우리가 40%, 0.4를 곱해줬더니 8억이죠. 따라서 순 영업소득은 우리가 8억, 20억에서 8억을 빼니까 12억입니다. 그러면 순 영업소득은 12억이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죠. 자, 매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니까 이 매년 우리가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자, 대출금이 얼마를 되냐면 60억이 지금 대출금이고, 여기에 대해서 만기 몇 년? 30년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죠? 우리가 2억이 우리가 나오겠죠. 2억.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도 2억, 두 번째도 2억, 우리가 30년째도 2억입니다. 그럼 지금 첫 해만 따져야 되니까 우선 원금은 2억이고, 이자는 융자 잔고 우리가 처음에는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대출금 60억에 대해서 이자율을 곱하는데, 지금 이자율이 10%가 되겠죠. 그럼 60억에 10%니까 얼마? 우리가 6억이 되겠네요. 그럼 요 두 개 더해주면은 원리금 상환액은 우리가 8억이 되겠죠. 원리금 상환액 8억. 그럼 이게 8억이 되겠죠. 원리금 상환액. 그러면 8억에 12억이니까 얼마? 구하고자 우리가 4, 2는 8, 4, 3, 12, 1.5가 나오겠죠. 1.5.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주상 복합 건물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5천만 원 이외에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부채 비율은 얼마냐? 자, 이 부채 비율을 구하는 건데, 부채 비율도 요즘 계속 출제되는 또 중요한 용어죠. 부채 비율은
우리가 자기 자본에 대한 이 타인 자본의 우리가 비율이죠. 작년에도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우선은 자기 자본 얼마가 나왔습니까? 5천만 원이 나왔네요. 그럼 자기 자본 5천만 원에 대해서 타인 자본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3천만 원이니까 5분의 3이죠. 자, 퍼센티지로 가려면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죠? 60%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부채 비율은 60%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자, 대출 승인 기준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LTV가 먼저 나오죠. 자, 대출 승인 기준 LTV 담보 인정 비율인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죠. 자, 지금 부동산 가격, 서울 소재 주택의 담보평가 가격이 5억이 주어졌죠. 자, 문제는 대부 비율은 60%니까 이 대출금은 5억의 60%인 3억이 우리가 나오겠죠. 우선 3억이 우선 나옵니다. 자, 우선 3억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바로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자, 차입자의 우리가 연간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우리가 비율인데, 문제는 기타 부채가 있으면은 이 기타 우리가 부채까지 더해주면 되겠죠. 자, 우선 차입자의 연간 소득은 얼마죠?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6천만 원. 차입자 연간 소득 6천만 원이고, 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우리가 대출금 얼마? 이 원리금 상환액에 있어서 우리가 이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우리가 연간 저당 상수죠. 주어졌죠? 자, 여러분 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죠? 저당 상수를 곱해주죠. 저당 상수 곱해준 거에다가 기타 부채 얼마? 1,200만 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 값이 얼마죠? 0점 우리가 40%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대출금에, 자, 문제에서 저당 상수가, 자, 연간 저당 상수 0.12가 주어졌죠. 자, 그러면은 6천만 원에 40%니까 우리가 400만 원이 되겠고, 또 1,200만 원 우변으로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1,200만 원이 되니까 1,2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변을 우리가 0.12로 나눠주니까 0.12 1,200만 원이고, 분모 분자에 우리가 100을 곱해주니까 12억. 구하고자 하는 값은 1억이죠.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모두 만족을 하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죠? 우리가 1억 원이 되겠죠. 1억 원.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또 확인합니다. 여러분 LTV, DTI를 이용한 문제 출제 요즘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확인해 두시고, 이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은 이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냐. 자, 또 대출 기준이 나오는데, 자, 문제는 대부 비율 LTV, 대부 비율은 이 부동산 이 가격에 대한 이 대출금이 또 차지하는 비율인데, 문제에서 얼마? 0.8 이하죠. 0.8 이하. 근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 평가 가격이 15억이기 때문에 이 대출금은 양변에 15를 곱해주면 얼마? 12억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죠. 여기서 최대 가능 대출 금액은 12억입니다. 12억. 자, 그리고 두 번째와 관련해서 부채 감당 비율이 나오네요. 자,
자, 부채 감당 비율이라는 것은 부채 감당률이죠.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을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주는 건데, 이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인데, 문제에서 우리가 연저당 상수가 나와 있으니까, 자, 순영업소득은 1억 5천만 원이 이제 주어졌고, 이 부채 서비스액은 이 대출금의 저당 상수, 연저당 상수가 주어졌으니까 영저당 상수 0.1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대출금의 연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부채 서비스액 구하고, 이 값이 얼마? 1.2 이상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양변에 우리가 곱해주면은 대출금 곱하기 0.1을 우리가 양변에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형태가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양변에 10을 곱해주면은 대출금 곱하기 1.2는 10을 곱해주니까 15억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출금은 얼마? 15억 원을 1.2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얼마? 우리는 10을 곱해주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150억을 우리가 12로 나눠주면은 12억 우리가 5천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죠. 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이 얼마냐? 얼마가 나오죠? 12억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12억 원.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잘 확인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우리가 포인트 20 어림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자 홍길동이 10억 원에 구입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평소부터 잘 아는 공인중개사 최중개에게 소형 상가에 대한 부동산 투자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최중개의 분석 결과 해당 상가 투자에서 순영업소득이 연간 5천만 원이며 세전현금 수지가 4천만 원이다. 원금 만기 일시상환,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는 거죠. 대출 이자율이 연 5%라면은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얼마냐? 자, 여러분 세전 현금 수지 승수를 구하는 거죠. 자, 이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이 세전 현금 수지가 분모로 오는 거죠. 자, 이 승수 앞에 있는 여기는 분모로 오는 겁니다.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분입니다. 총 투자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이 세전 현금 수지가 주어졌네요. 얼마? 3천만 원이 주어졌지. 자, 이 세전 현금 수지가 3천만 원 주어졌으니까 이 지분 투자액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 순 영업소득에서 뭐를 빼죠? 부채 서비스액을 빼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가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우리가 곱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대출금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우선은 부채 서비스액을 우선 빼준다. 이걸 빼주니 우리가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는데 순영업소득이 지금 문제에서 5천만 원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전현금 수지가 3천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가 나오죠? 2천만 원이 나오죠. 자, 이 부채 서비스액은 2천만 원이 나오는데, 자, 2천만 원이 나오는데 2천만 원은 뭐를 어떻게 구하죠? 지금 대출금에, 자, 여러분이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일 경우에 이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를 말하는 거죠. 자,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인 경우에 원금은 만기 전에 갚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자 지급액을 말하죠. 그러면 2천만 원 이자니까 이 대출금의 이자 얼마? 연 이자율 5%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 수식에서
대출금은 얼마 나오죠? 그러면 대출금은 5% 0.05분의 2천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100을 곱해주니까 20억을 5로 나눠주면 우리가 4억 원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죠. 그럼 대출금이 4억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얼마? 10억이죠. 자, 그럼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대출금 4억을 빼겠죠.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대출금 4억을 빼면은 지분 투자액은 6억이 나오겠네요. 그럼 지분 투자액이 6억입니다. 그럼 6억을 3천만 원 나눴더니 얼마 나오죠? 20이 되겠죠.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20이 되겠는데 여러분이 포인트는 여기서 포인트죠. 이걸 잘 구해야 됩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어떤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은 450만 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우리가 순영업소득 450만 원에서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80만 원이다. 그러면은 세전 현금 수지는 얼마가 나오죠? 270만 원이 세전 현금 수지인데 문제는 세 공제 현금 흐름. 자, 이 세전 현금 우리가 흐름을 요것을 기준하죠. 이 세 공제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본 회수 기간을 묻죠. 그러면은 바로 이 지분 투자액을 이 세전 현금 흐름 여기에 들어와야겠죠. 얼마 나오죠? 세전 현금 흐름 270만 원이고 우리가 지분 투자액은 1,35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나눴더니 5죠. 그래서 우리는 지분 투자액 1,350만 원을 세전 현금 수지 흐름 270만 원을 가지고 소유하는데 5년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3번 문제는 우리가 다음 내용에서 세후 현금 수지와 우리가 지분 배당률을 구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자, 총 투자액이 1억 원인 A라는 부동산 투자 사업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투자자 값은 이 사업에 5천만 원은 자기 자본, 나머지 5천만 원은 연이자율 10%로 차입한 타인 자본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자. 이때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유효조소득은 얼마 나오죠? 자, 유효조소득은 2,5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유효조소득은 2,500만 원이고 영업경비는 얼마? 500만 원이죠. 그럼 영업경비 500만 원을 뺐더니 우리가 2천만 원의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순영업소득이 요건데 부채 서비스액을 구하는 거죠. 단 상환 조건은 이자 매월 상환 방법. 자, 여러분 이자 매월 상환 방법이라는 것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빼겠죠. 그래서 대출금 얼마? 5천만 원에서 대출금 5천만 원에서 이자 연이자율 10%죠. 0.1을 곱해준 500만 원. 이 500만 원이 바로 이자를 의미한다. 이자. 자, 여러분 이자 매월 상환 방법이기 때문에 이자를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전 현금 수지는 1,5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 1,500만 원에서 영업소득세 500만 원을 공제를 해줬더니 세후 현금 수지는 우리가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는 1,000만 원이 우선 정답이 되겠고 이 지분 배당률은 우리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요거와 서로 어떤 관계? 역수 관계 있죠. 지분 배당률은. 자, 그러면은 역수 관계 있기 때문에 이 지분 투자액에 대한 이 세전 현금 우리가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세전 현금 수지는 얼마? 1,500만 원이 되겠고 이 지분 투자액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지분 투자액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몇 프로? 30%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자, 30%. 따라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11 실질 이자율 계산인데, 자, 우리은행에서 이 인플레이션율을 연간 4% 예상을 하고 1년간 고정 이자율 7%로 우리가 대출을 실행해야겠죠. 그럼 대출을 해줬는데 문제는 7%로 우리가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율이 연간 2% 발생했다면 은행의 지난 1년간 실질 이자율은 얼마인가? 이 실질 이자율을 구하는데, 실질 이자율을 구할 때는 우리가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야 대출 이자율이 나오겠는데, 명목상의 금리인 대출 이자율이 나오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율인데 문제는 여기다가 또 뭐가 발생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한 거예요. 그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율까지 우리가 더해주면은, 인플레이션율까지 더해주면은 되겠죠. 자, 이게 예상 인플레이션 4%고 예상치 못한 게 2%니까 6% 더해준 걸 넘어가면은 실질 이자율은 몇 프로가 되겠죠? 1%가 되겠죠. 실질 이자율.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모기준원에 관련된 설명이네요. 자, 최근 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역연금 저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대상주택을 담보로 2억 원짜리 역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이 사람이 매월 지급받게 되는 연금액은 얼마냐? 자, 매월 우리가 지급받는 연금액. 자, 매월 우리가 지급받는 연금액은 얼마냐? 자, 여러분이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은 얼마냐? 자, 얼마? 우리는 2억 원짜리 역저당을 설정했잖아요. 이 역저당 우리가 설정한 금액 바로 2억 원인데, 그러면 역저당 설정한 금액 2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얼마냐? 이 연금액이 적립금인데 적립금 얼마냐 구할 때는 감채기금 개수를 적용을 하죠. 자, 이 감채기금 개수를 적용하는데 문제는 연이자율이 12%인데 문제는 매월이니까 12개월로 나눠져겠죠. 그리고 또 몇 년? 10년이죠. 10년. 10년은 또 월로 가니까 120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몇 번?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감채기금 개수를 활용한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2번 문제. 주택담보대출 시에 저당 상환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의해서 차입자가 갚아 나가는 연금. 우리가 모기지론이 지금 나오겠죠. 자, 이 모기지론에서 있고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연금제도에서 역연금액 산정에 관한 식이다. 관로안의 기억 니은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를 찾아라. 자, 모기지론에서 연금액. 자, 이 연금액이라는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죠?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하겠죠. 자, 이 연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인데 여기서 주택융자금인 대출금 뭐를 곱해줘? 주택융자금의 대출금에 뭐를?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연금액, 원리금 상환액 구할 수 있고, 자, 영모기지론. 자, 역모기지론에서 우리가 역연금액, 매월 지급받는 우리가 역연금액 구하는 거죠. 역연금액을 구할 때는 역저당 설정 금액, 연금의 미래가치. 자, 연금의 미래가치인 역저당 설정 금액에 어떻게 돼? 역저당 설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역연금액을 구할 때는 뭐를 적용하죠? 감채기금 개수를 적용을 하죠. 감채기금 개수.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저당상수, 두 번째는 감채기금 개수죠. 따라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23을 가면은, 자, 상업용 부동산에는 비율 임대차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
이 매장용 부동산의 비율 임대차인데 가끔 개념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월 임대료는, 자, 월 임대료는 우리가 기본 임대료에 우리가 추가 임대료를 더해서 우리가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비율 임대료는 보통 기본 임대료에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임대료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만약에 기본 임대료가 120만 원이다. 자, 이 기본 임대료는 우리가 120만 원이 지금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매출액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초과 매출액의 3%, 그 이상일 경우는 2%의 추가 임대료를 각각 개차적으로 부과한다면은, 자, 매출액이 7천만 원이면은 2천만 원과 5천만 원 사이 3천만 원 차이가 있죠. 그 3천만 원일 때는 추가 임대료를 몇 프로? 3%, 0.03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5천만 원과 7천만 원 사이 2천만 원이죠. 자, 5천만 원과 7천만 원 사이 2천만 원에서는 또 몇 프로를 준다? 우리가 2%의 추가 임대료를 주는 거죠. 0.0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 우리가 90만 원이 되겠고, 여기는 얼마? 우리가 40만 원이 되겠죠. 그럼 130만 원에 120만 원을 대줬더니 얼마죠? 250만 원이 우리가 바로 월 임대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포인트 24를 볼까요? 시장의 흡수율과 포획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홍길동이 건축한 총 1000채의 신축 오피스텔이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매월 100채의 오피스텔이 팔렸고, 같은 기간 동안 그 시장 지역의 총 판매량은 4000채의 오피스텔이다. 이때 홍길동이 건축한 신축 오피스텔의 우리가 매월 흡수율, 자, 여러분 매월 흡수율을 묻는 거죠. 매월 흡수율은 어떻게 돼? 1000채, 오피스텔 1000채를 홍길동이 공급한데 그 중에 매월 몇 채? 100채가 공급됐으니까 매월 흡수율은 얼마?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10%가 되겠죠. 10%. 퍼센티지로 가면 10%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축 오피스텔 포획률은 얼마냐? 여러분, 신축 그 지역에서의 포획률은 어떻게 되냐? 자, 이 포획률은 그 지역에서 오피스텔 총 몇 채가 판매됐죠? 이 4000채가 판매됐는데 그 중에 우리는 홍길동은 얼마? 1000채가 팔렸으니까 얼마 나오죠? 4분의 1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몇 프로? 25%가 됐죠. 포획률은 2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포획률,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에 총 판매한 양 중에서 홍길동이 판매한 오피스텔의 총 판매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은 우리가 포획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 25회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튀넨의 이론 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이 튀넨의 이 농업 입지 이론은 바로 이 고립국 이론이죠. 그래서 튀넨은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을 가지고 있고, 또 튀넨은 또 뭘 배웠죠?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략되는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시장과의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게 바로 튀넨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튀넨에서의 여러분 지대는 어떻게 구하죠? 튀넨에서의 지대는 이 생산물 가격, 생산물 가격은 뭐 시장에서의 농산물 가격인데,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에서 또 뭐를 우리가 수송비를 우리가 빼주면 되겠죠. 자, 이때 이것은 다시 이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주고, 우리가 이 수송비가 단위거리는 1km죠. 자, 이 단위 거리당 수송비에서 우리가 시장과의 거리를 곱해주면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문제에서
이 소비 시장인 대도시로부터 4km 정도 떨어진 곳의 지대는 얼마이냐? 묻죠. 시장 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시장 가격이 5만 우리가 5천원이 나와 있죠. 자, 생산비는 10,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얼마? 1,500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몇 킬로? 4km 떨어졌죠. 4km. 자, 킬로당 1,500원인데 4km 떨어졌으니까 얼마죠? 6,000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55,000원에서 10,000원 빼니까 45,000원에서 우리가 45,000원에서 6,000원을 빼니까 얼마? 39,000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의 문제 또 확인을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T&N에 있어서 이런 박스를 이용한 이런 유형의 문제 한번 또 우리 출제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포인트 25까지 풀었는데 한번 잘 확인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은 계산 문제 마지막이죠. 우리가 감정평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